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 테마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거래 연속해서 양대지수 하락입니다. 물론 장중 저점 대비로는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우려를 안고 있는 건 매한가지라서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떤 선이 지지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플레이,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1조라는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누차 조금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의 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의 분산이 일어나고 다른 반도체, 자동차 섹터로의 수급 분산들이 나올 때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같이 매도를 하시거나 정말로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보유자 영역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수급의 분산에 이어서 매물 출회와 투매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가격,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어찌 본다면 손익분기점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추세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약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있어서 장중 음봉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보유자 영역,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로 보아야 할 섹터들이 자동차, 반도체, IT,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 그린에너지, 풍력과 태양열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뭐 헬스케어 쪽도 괜찮고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STO, 토큰 증권까지도 우리가 넓게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유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찰나에 SG증권발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매물, 투매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 우리가 또 다시금 정신을 차려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에 제가 외국인의 삼박자 수급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양시장 외국인들이 3천억, 5천억, 7천억 이상의 현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 동반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한 매도가 2, 3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의 하방 포지션 구축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3박자가 맞아져야 외국인들로 추세 전환과 매물 출회, 투매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가 맞춰질 텐데 지금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강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세를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도 관망의 자세를 조금 지켜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헷갈립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는 그럼에도 시장에 머무르면서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관망도 전략이다라는 걸로 당분간 뒷걸음질을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의 이야기를 잠시 더 디테일하게 종합을 해보면요. 차트상 고위험 구간에 막 매수를 잡아놨다면 어쩔 수 없이 내 계좌 자체를 막다른 골목에다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새로 시작할 섹터와 그리고 단가가 매력적인 구간에서 접근을 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어찌 본다면 나의 계좌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동성을 지나고 나서 시장의 수급이 돌 때에는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새로운 섹터와 시작되는 테마에서 내 계좌가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고 계신데 차트상 그러면 저위험 구간,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맞물린 쪽은 괜찮다라고 조언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어느 쪽 그럼 보실까요? 뭐 지금까지 신재생과 그린에너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산도 괜찮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고르기가 참 어려웠으나 로봇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3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드림텍. 이 3종목은 제가 로봇, 또봇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때에도 이 종목들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에 이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시니어 분들의 보행 보조 로봇 보핏
상표 특권 출원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아산병원과 보행 재활 로봇 관련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빙 로봇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서브봇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가 당연히 산업의 방향성으로 볼 만한 섹터는 로봇이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보행, 주행, 보조 로봇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적이 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본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때마다 우리가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선별해 놓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짧은 정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로봇을 봤을 때는 근데 잠깐 물음표가 달리기는 해요. 뭐 실적이 여기가 폭발적으로 뭐 오늘 현대차 나왔듯이 나오는 쪽도 아니고 여전히 기대감의 영역에 기대어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호재에도 반응을 안 한 게 아닌가, 조정의 빈미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네. 조정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RS 오토메이션, 인탑스 모두 다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고 직접 납품하는 성적에 따라서 이익이 대부분의 테마성 종목들을 본다면 적자 지속의 종목들이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흑자 연속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현재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신재생을 말씀드렸을 때에도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CS-윈드도 그렇고요. 모두 다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가 잠시 4분기 일회성 비용에 의한 실적 쇼크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로봇도 많이 올랐다가 쉴 만큼 쉬었을 때 그때 이익이 폭발적으로 났던 종목들 아니면 흑자가 지속적인 종목들,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 종목들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새 종목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해주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충분치는 않으나 마감 전에 이 새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만 좀 브리핑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인탑스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요. 네. 인탑스도 많이 올랐다가 연속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60일선이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시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실 때에는 이렇게 주봉을 열어 놓으시고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추세선을 그었을 때 200주선과 비슷한 구간들 그리고 또는 60일선과 비슷한 구간들 35,000원을 하회했을 때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저위험 구간 하지만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면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나 기다려보는 전략 한 5월 5일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 장 마감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4월 25일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딱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힘든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장으로 들어갈수록 낙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 속에 힘든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떨어지진 않고 저점 부근에서 살짝은 올라온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지수 그러나 떨어졌고요. 4거래 연속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부터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2,500선 이후에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 2,500선 하회한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34포인트의 하락률이었고요. 큰 종목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2% 가깝게 내렸습니다. 다만 장중 저점이 828선입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저점 대비로는 살짝은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838선 그러나 힘든 구간에서 4거래 연속 양대지수 흔들린 그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개인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계속 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오늘은 그래도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매수 우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을 보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이 특히 여러 업종 가운데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또한 동참했다는 부분은 특징으로 언급을 한번 해드릴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포지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7거래 연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는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모두 팔자세, 그리고 현재 선물 쪽에서의 플레이는 진행 중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1조 계약이 넘는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 보도록 할게요. 3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그러나 1330원 선 부근에서의 공방전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소폭 하락하면서 1332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수 연동 종목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탑2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종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도 저점 대비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큰 폭의 하락률입니다. 삼성전자도 2.45%나 하락세를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도 2% 가깝게 밀렸습니다. 주 후반에 이벤트를 보신다면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감산 규모를 더욱더 확대시킬 것인지,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삼성전자 2분기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무게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들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이 단단한 쪽에 대해서는 시장 러브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IT 업종 전반적으로 차가웠지만 LG전자 정도는 1.4%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2차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6%나 떨어짐 나왔고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에코프로가 보합권으로 버텨줬다라는 부분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오늘 자동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 구간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현대차가 4.74%나 종가 기준으로 오르면서 20만 원 선 뚫어낸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기아도 2% 상승인데요. 내일 오후에 실적 발표합니다. 현대차 오르면서 종반해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책 여러 가지에 대한 재료를 안고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위안은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크게 화력을 뿜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면서 빨간불 켜는 쪽이 많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 1%였고요. 삼성화재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6%까지 오늘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동반해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 가운데 이슈와 웃긴 종목 가운데 가장 강했던 쪽은 우주항공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나란히 3%대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파란불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 저점에서 올라온 것에 안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평가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방금 전에도 외국인들의 수급 3박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물 강 매도가 있어야 하고요. 선물 시장에서 강 매도가 2, 3거래일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에 하방 포지션 구축이 강화될 때에 그때서야 외국인들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의 횡보 장세 속에서 나타나는 수급적인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은 코스닥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중 매도하는 듯 보이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시효과 마감 구간에서 매수 전환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 시장의 상승의 지속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 최근 2주 동안의 시장 속에서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와 시장, 코스피에 보다 더 주목해보고 우리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안내 꼭 드리고 싶고요. 지난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빅테크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즈음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 1조 원, 2조 원 가까이 강 매도를 하다가 다시금 소폭 축소하면서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 3, 4거래일 동안 선물 다 되돌려 놓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낮아진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만 실적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빠르게 조금
전환해주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아직까지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함과 부지런함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할 때도 매수할 때도 조급함보다는 조금 부지런함보다는 잠깐만 분할 또는 잠깐만 쉬어가고 한 템포 느리게 대응을 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후에 메타, 아마존, 인텔까지도 27일까지 쭉 실적 발표 있고요.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FOMC 회의고요. 그리고 나면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3일, 4일 정도의 매수 타이밍 잡아도 너무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했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관심도를 딱 집어넣고 별 표시해놓고 언제 살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평가 받아봤고요. 저희 동시호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가 조금 있어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합 부분까지 개인 외국인 기관 포지셔닝을 보시면 앞서 봤던 것보다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게 있었다라는 부분. 와, 수급장 위력 정말 대단하네요. 요전까지 체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니까요. 저희 위원님 마감 전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고 계신 새 종목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일단 시세 분출 후에 조정받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지금 구간에서 계속 눈여겨보실 수 있다라고 딱 한 종목 꼽아주실까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네. 강조드리고 또 안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차트상 반석 구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라고. 맥반석 구간이다. 그렇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림텍 미래 먹거리가 준비된 기업이라고 이번 주에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미래 먹거리냐? 심전도를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선 바이오 센서를 미래 먹거리로 준비를 해 놓았고 이 무선 바이오 센서에서의 영업이익이 200억, 400억, 800억, 올해는 1,500억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이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 비중 자체가 예전에는 지문 인식 센서, 갤럭시에 탑재가 되는 그런 모듈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료기기 무선 바이오 센서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업의 주가 리레이팅이 잘 나오더라. 그러면 피어그룹에서 나무가 같은 이런 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PER 평가는 8배에서 10배 수준이고요. 의료기기 섹터로 넘어와서 PER 밸류에이션을 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5배에서 20배까지는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 어찌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 약 9,000원, 9,500원 언저리에서 대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편안하게 매집을 해 놓으셨다가 적어도 12,000원 언저리, 10,000원 선까지는 그대로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12,000원 박스권 상단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드림텍 주가 리레이팅을 기다리기에는 충분한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저번에 우리 AS 특정 종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 네. 시장 봤을 때 특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쪽이 있다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추천해 주신 종목들은 쭉 기다리면 된다로 어느 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신성 ENG를 말씀드리고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지 마시고 5일선 지지선 보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